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혹시 저 기다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하고요. 바로 건너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휘문 관련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조금 좋을지 아주 압축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조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준이고요. 자,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내신은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세 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을 모두 수업하고 있는 강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강남대성에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 수능 수업으로도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숨이 차서 뛰어와가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번 여름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중간 기말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반년만 더 보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가 너무 명료하게 사실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수능으로, 어떤 아이들은 내신에 조금 더 머물면서 아이들의 학습 방향이 이제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서울대에서 이제 28학년도에 우리 내신이 40% 들어가는 거 소식 들으셨죠?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제가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우리 방학 기간은 무조건 수능 공부하는 때이다. 2학기 내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해선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내신의 중요도가 굉장히 낮고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 정말 포인트로 한 포인트만 딱 잡아서 내신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중에요. 아이들이 우리 내신 몇 주에 쓰죠? 질문입니다. 1년 52주인데요. 6 플러스 1 수업하고요. 그 다음 한 주는 또 시험 봐요. 그리고 나서 한 주는 또 쉬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한 번 고사 때마다 8주 정도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32주는 이미 내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52주 중에 20주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 중에 겨울방학이 10주고요. 여름방학이 5주고 중간기말 사이사이가 2주 정도씩의 텀이 나와요. 아이가 한 주도 안 쉬면.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1년 동안 내신만 쭉 하고 가다 보면 실제로 수능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에도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수능에는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고 내신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판가름을 조금 지어야 하는 때입니다. 사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말고사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조금 더 앞서 빨리 이제 방학 때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1 여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수능과 내신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먼저 단적으로 정답을 드리면요. 자, 수능에 6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내신에는 4 정도를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제가요 8대 2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 수능에 6 그리고 내신에는 4 정도를 투자하시면 되고요. 내신에선 무엇을 해야 되고 수능에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가지씩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하면 가장 좋을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학입니다. 자, 문학에서는요, 자, 고 2, 3 학평 수능 기출을 통해서 자,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을 키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난번 중간고사 때 외부 작품 몇 개 나왔죠? 부모님들? 지난번 중간고사 때 외부 작품이요 3작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작품 나왔고요. 작년 기말고사 때는 한 작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올해요. 교과서 바뀌고 2번째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도요. 수업을 2번째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품 내에서 시험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내시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작년에 냈고 낼 소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외부 작품이 늘어난 거예요. 기말고사 때 분명히 또 늘어날 거예요. 작년 기말고사 때는 한 작품도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도 제가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작년에 수업하시고 작품을 좀 바꿨다 해도 교과서 작품이 겹치기 때문에 외부 작품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방금도 사실 지금도 휘문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성적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부모님들 강의실에 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1등급 아이랑요, 4등급 아이랑요, 5등급 아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작품을요, 시험 범위 내의 작품을 이 아이가 모르고 시험 보러 가지 않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든 암기시키고 내용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이러고 보낸다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왜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봐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하나는요,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변별을 하려면 수업하지 않으신 내용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부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요, 제가 운도 좋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세 작품을 모두 맞췄어요. 이번 기말고사 때 맞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가 스스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들이요, 모의고사 치러요. 그런데요, 모의고사 때 현대시를 봅니다. 이 현대시를 읽으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서 시를 볼까요?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서 작품을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볼 때 현대시 한 편을 읽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30초에서 1분이거든요. 길면 1분이에요. 근데 이 길면 1분인 이 시간 안에 작가가 정말 고심고심해서 쓴 이 작품을, 주제를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못 찾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출제진들도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려고 하면서 이 작품에 접근하면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없고 문제를 못 풀어내요. 결국은요, 이 작품을 읽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요, 작품의 주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주제는요, 보기상자에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보기상자의 내용의 토대로 작품을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 여름방학 때 현대시부터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소설, 고전소설을요, 문제풀이가 아니라요, 작품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부모님들, 제가 항상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설득을 조금 드리는데요. 백날 문제풀이에도요, 결국 작품을 못 읽는데 문제풀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문을 못 읽는데 문제를 푸는 것에 정확도가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맞는 거고 운이 나쁘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읽는 능력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수업할 때요, 아이들이요, 아마 이럴 거예요. 여태까지 저랑 수능 수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딱 만나면 첫 반응이 그래요. 와,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하고 완전 다른데? 이건 뭐냐면요, 잡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필수 분석 요소들이 있거든요. 시에서도 있고 소설에서도 있고 스필도 있고 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수 분석 요소를 뽑아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 자체를 읽는 능력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이요. 얘는 뭐냐면요, 제가요, 아이들 아예 문제풀이 패턴을 정해줄 건데요. 작품을 읽을 때요, 문학작품에 대해서, 문학작품 예술이거든요. 이 예술작품에 대해서 선지 5개를 주고 정오 판단하라고 하는 거 말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민준이 서 있지만요, 아마 어머님들 각각 김민준을 느끼시는 게 다 다르실걸요? 그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분석하는 것인데, 이 예술작품에 대해서 정오 판단을 5개를 주고 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기상자에서 안내하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라는 시어를 긍정적으로 봐라, 부정적으로 봐라. 어둠을 긍정으로 봐라, 부정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사고력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줄 거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까지 정해줘서 패턴까지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학년에서 아직 미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에 녹아있는 문학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학 개념은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요쯤 되면요, 지규법, 화류법 또는 서리법, 영탄적 어조 이런 거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이제.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작품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작품에 영탄적 어조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서리법에 감정을 실었다라고 하면 서리법에 감정을 실은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걸 적용하지 못합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작품에 적용을 못해요. 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을 제가 여기서 유치하게 직유법이 뭐다라는 걸 설명할 게 아니라요. 자, 이 문학 개념은 선진에 녹아있는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문제별로. 그래서 문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작품 분석 능력 키울 거고요. 그 다음 사고력, 마지막으로 문학 개념까지 다시 한번 짚으면서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독서는요, 이번 여름에는 조금 간략히 가도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전 같으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했을 건데요. 이번 여름에는요, 1학년에서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서울대가 움직였다라는 건 그 아래 학교들도 이제 곧 다 움직일 거거든요. 올해 2학년 아이들 적용되고 나면 그 후년도 우리 아이들 지금 1학년 아이들은요. 무조건 연고대 밑으로도 다 파급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내신이 40%가 들어간다고 하면 1학년 내신은 너무나 큰 의미거든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 10년 있었습니다. 저도 강남 자사고에 있었고요. 1학년 내신에서 2학년 내신으로 올라가면서 2학년 내신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막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 내용을 이번 여름에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예년보다. 그래서 독서의 비중을 조금은 줄일 거고요. 다만 우리 휘문 문제에서는 독서 부분이 보기 상자로 길게 뽑히는 거 다들 아시죠? 또 한 가지 기말고사에 또 독서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조금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구조 보는 능력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독서도 조금은 맛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별표 치셔도 돼요. 별표 치셔도 돼요. 자, 우리 2학기 문법의 메인은요.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국어예요. 그런데요. 한글 맞춤법은 쉽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 문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맨 처음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편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형태소별로 다 분석해서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개념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심지어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이 중세국어 문법이기 때문에 현대문법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중세문법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요, 아예 현대문법도 짚으면서 중세국어도 할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머님들 요거 다 아시죠? 나란 말씀이 등극에 따라 문자화로 서로 사막대 아니할세. 세종어 주민정음 다 들어보셨죠? 자, 이런 작품을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분석해서 봐야 되냐면, 이런 정도예요. 예를 든다면, 요거 보신 적 있으실걸요? 홀빠이셔도 라고 하는 녀석이요. 자, 얘를요, 아예요, 수업할 때 이런 정도로까지 분석해서 다 봐야 됩니다. 얘는요, 형태소로 분석하면요,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여린이 플러스, 바 플러스, 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얘가 하가요, 행하다 두고요, 오는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어말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관형사형 전성어이고요, 여린이에서는요, 뒤에 있는 비읍을 된소리로 읽어라, 빠로 읽어라라고 하는 된소리 부호고요, 바는 의존명사 것이고요, 이는 주격조사 이고요, 이시는 있다 여간이고, 어도는 연결어미예요. 제가요, 그냥 한 단어만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수업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서 분석해서 아이들 암기까지 되어 있으면 다 맞아요. 그런데요, 중간에 이걸 포기하는 애들은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할 때는요, 아예 원문 주고요, 형태소 분석하고 제가 쭉 다 판서해 주거든요. 판서해 주는 내용 번호 붙이면서 이게 무엇인지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 리을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거든요. 이건 현대문법이에요. 현대문법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리을 던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 결국은 얘도 이해되지 않겠죠. 그러면 생짜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요, 현대문법하고 연계해서 같이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메인은 문법이에요. 내신에서는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4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학 쪽에 조금 힘을 줘야 돼요. 우리 2학기 내신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쪽에 4 정도의 의미를 주시면 되고요. 독서에 2 정도의 의미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요, 타 지역의 아이들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선행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하냐면 평가원 지문들을 자꾸 손대요. 너무 빨리.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요, 사실은 모의고사 보면 3학년 모의고사 봐도 다 맞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의고사 보면 시간 남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글밥이 좋아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만 나오면 여지없이 틀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나만의 패턴도 없고 어떻게 글을 봐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평가원에서 어떻게 지문을 편집하고 문제를 출제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소스들을 자꾸 써버리면 평가원 모의고사는 1년에 몇 개 나와요? 어머님들?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1년에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출제 기간에서 내놓는 모의고사는 3학년 거 중에서 6월, 9월 실제 수능 이 3개밖에 없다고요. 그런데요 이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알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3학년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나 평가원 기출 3회독 했어, 4회독 했어, 5회독 분석했어. 이 분석이 안 돼요. 정답을 다 알기 때문에. 소설을 어디에서 편집하는지, 출제자가 왜 여기서 끊었는지, 이 문제는 왜 구성됐는지 이걸 알고 나서 평가원 기출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평가원 기출은 아까 일부러 제가 앞에 시간이 없어서 넘겼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학년, 3학년 학평은요. 2학년 건 뭐 당연히 쓸 거고요. 자, 3학년 학평 같은 경우에 평가원 것들은 제할 겁니다. 또는 아주 예전 평가원 것만 쓸 겁니다. 최근 7개년, 8개년은 아예 손대면 안 돼요. 이건 언제부터 손대면 가장 좋냐면 2학년 여름방학 때 손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빠르면 1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똘똘해서 모의고사를 잘 본다 했을 때 그냥 우리 마더텅 같은 거 사셔가지고 3학년 마더텅에 대부분 다 평가원 지문들이거든요. 얘네 소스들을 그냥 풀어치워버리면 안 돼요. 얘네를 10분, 20분 동안 문제 풀고 오답하고 그러고 던져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확하게 수능 세트, 모의고사 세트를 딱 대했을 때 내가 어느 순서에 따라 어떻게 풀 수 있다라는 그 틀을 딱 잡는 시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도 유기적으로 순서에 따라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능력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여름방학 때는요 제가 사실은 이 수업의 네이밍은요 수능 국어의 틀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내신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냥 수능과 내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학에서 제가 요거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2학기 때 내신에 외부 지문이 나왔다 또는 수능에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거잖아요. 외부 지문이 나왔다. 이때 문학 작품을 내가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읽을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요 훈련은 무조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은요 그냥 완벽하게 2학기 거 그냥 끝내고 가겠습니다. 절반의 내신은 끝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끝내고 갈 거고요. 자 그래서 뒤쪽에는 제가 세부 내용들 적어드린 겁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부분만 살짝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차별 내용인데요. 자 이 주차별 내용에서 1주, 2주는 시가문학을 다룰 거고요. 자 문학은 4주차까지 그냥 쭉 갈 거고요. 그 다음, 자, 2교시 때 1주차, 3주차, 5주차. 자, 1주차, 3주차에는 중세국어 문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은 2주차, 4주차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요. 훈민정음 제자원리 문제가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강남 기출문제는 다 풀게 될 거고요. 7개년치를 다 소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강남 기출문제, 우리 휘무 문제 다 미리 다 풀어보고 갈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용비어천가는요. 필수 작품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하듯이 완벽하게 분석해서 끝내야 되고 암기 테스트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낯선 작품 읽는 훈련시키겠다. 문제 푸는 사고력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세부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수업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6시, 9시 SNT에서 있고요. 두각에서 토요일날 2시, 5시 이렇게 수업 있습니다. 동일한 수업이니까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교차 금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와도 되고요.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날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교차 수업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를 잠깐만 안내를 드릴게요. 교재 라인업이고요. 이번에 진도교재 이렇게 있고요. 진도교재에 대한 워크북까지 다 나갈 겁니다. 이 워크북은요. 우리 제가 15개년치 고2 모의고사에 있는 문학작품들 다 싹 소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리고 어휘 시조까지 과제가 있다. 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OMR 제출하면 이렇게 성적표를 내줄 겁니다. 자, 요 모의고사는요. 이번에 우리 고1 아이들은 고2 모의고사로 줄 거고요. 자, 얘는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1등급에서 9등급이 다 나온 모의고사고요. 이 안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실제 그 안에 끼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영역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게 전달 드릴 거고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여기요.
실제로요. 이제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이요. 모의고사지 문제지 들고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아마 이번에 수업하고 나면 이제 문제지만 들고도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는요. 현대시가 있다, 현대소설이 있다, 자스 없으면 아이가 무엇을 분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그 방법을 다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얘가 거기에 뭔가 필기하고 표시하고 또 무언가 적으면서 분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스 없이도 문학 작품을 읽는 훈련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보세요. 모의고사는 내신하고 달라요. 내신은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실제로 안 그래요.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80분이나 들었는데 이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거나 또는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썼지만. 그래서 오답을 꼼꼼히 이렇게 다 해와서 모의고사 책도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요. 우리 조교쌤들이요. 꼼꼼하게 오답 잘했는지 다 확인할 거고요. 안 하면요. 굉장히 뼈 아프겠습니다. 너 이거 베껴왔지? 막 이러면서 오늘 부모님께 전화? 막 이런 거 막 씁니다. 여기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금방 수정되고요. 아마 한 회차만 그렇게 해왔다가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베껴오거나 대충 해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답 확인까지 꼼꼼히 해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어휘는요. 매주 50개씩 테스트를 볼 겁니다. 한자어, 사자성어, 속담, 관용표현. 자, 요거는요. 제가 수능에 나온 어휘들만으로 소팅을 했고요. 자, 그 어휘들로 매주 50개씩 암기 테스트 봐서 80점 컷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끝나고 재시험 다 맞아야 갑니다. 자, 그리고 시조는요. 매주 10작품씩 공부하고요. 10작품씩 테스트를 볼 겁니다. 10문제고요. 자, 우리 20문제, 10문제 이렇게 도합해서 80점 컷이고요. 자, 얘는 시조를 아직 우리 친구들이 잘 못 읽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제공을 해줄 거고요. 자, 이번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지금 한 300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업 듣는 아이들은 300편 영상 그냥 무료로 다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조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자, 우리 2학기 때요. 1학기 때 원래 작년에는 고전시가가 나왔어요. 시험 범위로요. 휘문에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다고요. 2학기 때 무조건 고전시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의 연계작품으로 나오는 건 시조가 단골이에요. 다른 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조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문학 수업에서 현대시 수업하면 현대시 나갈 거고요. 고전시가 수업하면 고전시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적용과제로 나가고요. 자, 요 적용과제는 3학년 수준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EBS 꼭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EBS에서 제 수업 내용하고 맞는 것들을 소팅해서 데일리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적용과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3학년 수준으로 EBS에서 좋은 지문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철학하고 경제 파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하고 경제 파트의 지문들, 양질의 것들을 소팅해서 줄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 모음집까지 나간다라는 거고요.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안내 항상 드립니다. 지금 내신 때도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채널에서 나가는 걸로 수업 내용 이렇게 나가고요. 뭐 과제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클릭 여부까지요. 이렇게 해서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 여름 사실 고등학교 여름 3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3번 중에 1번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인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잘 수업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양질 수업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